교수님, 오늘 우리가 답사할 곳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 부산인데요. 부산 우리가 보통 임시수도, 피난수도 이런 타이틀로 많이 기억하고 답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제국주의와 전쟁이라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 안아줬던 휴머니즘의 도시, 예, 그 부산의 흔적들, 부산의 공간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요,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곳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보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반도의 평범하지 않은 시대, 한국전쟁의 시기가 있었죠.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온 수많은 피난민들, 그리고 부산항으로 들어온 참전 유엔군 역시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함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으로 파병된 유엔군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 바로 이것인데요. 추모 명비에는 참전국이 명단을 제공한 실종자를 포함해 489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 뒤에 있는 이 마름모 표시, 현재 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사자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름에 사연이 담겨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보는 내내 무거워지는 듯하네요. 유엔 기념공원은 유엔 11개 회원국이 공동 관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묘지입니다. 추모관과 유엔군 위령탑, 참전 각국의 기념 명비와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기 있는 분들, 저 추모 명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우주와 같은 사연들을 안고 살아왔던 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쟁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는 방식이 저는 한 개인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발굴해서 알려주면 전투로 전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인권과 존엄이 말살되고 무너지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전쟁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시각들을 좀 더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관리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 천천히 둘러보며 산책하고 한국전쟁의 역사와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였을 평범한 참전 유엔군에 대해 한 번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공원 주차장에서 길을 건너 언덕을 조금 올라오다 보면 2014년에 개관한 유엔 평화기념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관에는 총 3개의 상설전시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엔 한국전쟁관, 또 유엔 참전기념관, 마지막으로 유엔 국제평화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전시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1층 유엔 한국전쟁관은요, 한국전쟁과 유엔의 관계를 중심으로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2층으로 올라오면 유엔 참전기념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22개의 전투, 의료지원국의 활동상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국제평화관에서는요, 유엔의 역사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이 설치된 역사적 배경과 유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기행 마지막 장소로 떠나볼까요?
일제감정기 또한 한국전쟁 못지않게 평범하지 않은 시대였죠. 이곳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는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징용징병이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데 징용징병,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통계도 잡히지 않고 780만 명이 넘어요. 중복동원을 포함해서. 당시 이제 조선 인구가 2,500만, 600만 이렇게 할 때인데 780만이면 거의 세네 집에 한 명꼴로는 징용징병을 끌려갔고요. 부산에 이제 저 동원 역사관을 국가시설로 세우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끌려가신 분들 중에 한 22% 정도가 경상도 출신이시고 그리고 다른 전 지역에서도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부산 남구, 저 부산항 근처에 있는 저 지역이 그런 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에는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 건물을 저기 세운 거죠. 역사관 건물은 7층이지만 경사지에 지어져 4층부터 상설전시실이 배치돼 있습니다. 4층에 위치한 상설전시실 1에는 일제강제동원의 배경과 유형, 그리고 지역별 과정과 현황 등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1에서 5층의 상설전시실 2로 올라가는 이 계단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증사진으로 가득 채워진 크고 높은 벽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작업장, 사진을 찍기 위해 겉차림은 갖췄지만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위패가 봉인된 이 넓은 원형홀은 바로 기억의 터입니다. 일제에 의해 일본, 필리핀, 남양군도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등지로 끌려갔다가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슬픔을 추모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5층) 상설전시실 2에서는 강제동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노무자 숙소부터 탄광 속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소 등을 체험한 뒤 끝에 도달하면 시대의 거울이라는 설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시대의 거울입니다. 바닥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양쪽 벽면에 적힌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게 되는데요.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나이고 내가 그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 아니고 나 아니면 괜찮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역사가 어떤 반복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폭력의 시대를 끝내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해자인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자각을 해주는 작품이었어요. 피해자와 내가 직접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엔 묘지가 있는 유엔 기념공원과 유일하게 일제 강제동원을 주제로 삼은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유일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세계 평화교육에도 이바지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권과 평화에 대해 배우고 또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부산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